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저희 채널에서 입시 걱정거리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답변을 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수시, 정시 둘 중 뭘 선택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학원과 협업 관계에 있는 강남 대치동의 공부흔적 학원의 컨설팅 팀장님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 같이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부운적 브랜드명으로 입시와 학습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 박강윤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지금 내신 성적으로 수시를 준비해도 될지 아니면 차라리 정시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 내신은 4등급 초반 정도 나오는데 이 성적으로 인서울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빨리 지금이라도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 준비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런 학생들이 많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시는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일단 공부는 해야겠죠.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부는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4등급의 학생이라 그러면 일단 뭐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던 그런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뭐 고3의 학생들이 상황들이 좀 매우 좀 다르거든요. 그 상황적인 부분을 좀 먼저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선 고3 학생들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고3 학생은 일단 내신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의 성적을 가지고 일단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을 우선 미리 선정해 두셔야 그 대학에 맞게끔 내 모의고사 성적이 비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또는 비슷한지를 알고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시를 이제 보험처럼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시를 활용할 건지까지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꼭 활용을 꼭 하셨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높을 때 이게 보험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쓸 수 있는 이런 그 전형들이 논술 전형이랑 교과 전형의 어떤 최저가 높거나 학종의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들 대학 라인을 이제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한 거고요. 이제 논술 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향 지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내 모의고사 성적에 준하는 대학 라인에 지원해 주셔야 이런 부분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좀 높게 되겠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 같은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향 지원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내 모의고사 성적에 준하는 대학 라인 선에서 지원해 주셔야 그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경우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대학에 맞는 성적군에 있는 대학 그 맞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에 지원하는 성적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보다 높은 성적대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내 성적에 맞는 대학 위주로 지원해 주시면 되고 조금 없다, 그 맞는 대학들이 없다, 그 이제 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대학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원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으세요. 다음에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저를 대학들이 많이 완화는 시켜줬는데 아직도 최저를 굉장히 많이 못 맞추고 학생들이 매우 최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파악을 하셔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대학 위주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고 이런 게 보험으로 활용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으로 수학을 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수학이 어렵고 수포자이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학을 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수학 원점수 등급을 보시면 4등급이 50점대입니다. 다음에 3등급이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무려 5등급은 30점대입니다. 쉬운 문제만 좀 풀어도 최소한 5등급은 만들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 그러면 50점대인 4등급은 최소한 만들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학을 조금만 더 노력한다 그러면 최소한 50점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4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걸로 최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좀 높다. 다음에 내가 지금 50점대야.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한다 그러면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초반만 만들어내도 3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시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시도 가능성 있는 부분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수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꼭 배제하지 말고 활용을 잘 해서 수시 전략을 세워주는 게 정시와 수시와 다 대학 라인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매우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수학은 절대 포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조금만 더 노력한다 그러면 또는 우리는 100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점 맞지 않고 내 수준에 맞는 점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만 공부한다 그러면 충분히 3등급권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또 이제 다음 거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과 비슷할 경우 이럴 때는 수시랑 정시랑 모두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시 지원이 6장이고요. 정시 지원이 3장입니다. 그래서 총 9번의 대학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번이나 응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이런 확률적인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모두 다 챙기셔서 9번의 카드를 다 활용을 잘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고3 내신은 대부분들 수능 특강 아니면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한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 모두 다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기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내신 성적이 모의고 성적보다 높을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수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1학기 내신에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비교과도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크니까 비교과를 이제 점검하면서 필요한 보고서나 생기부에 들어갈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생기부를 잘 작성한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요건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요건에 맞는 그런 부분만 열심히 잘 공부한다 그러면 수능 최저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3과 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당연히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수시와 정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데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가 다르다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공부가 다를까요? 내신 공부는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는 5시간만 하면 되나요? 과연 그럴까요? 내신은 암기만 하고 수능은 유형 공부만 하면 그게 공부일까요? 당연히 공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큰 거고요. 가장 어려운 것들이 내신이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와서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신 같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내신 문제를 이제 터무니없이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 상위권 등급이 너무 두터워서 등급이 정말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절대 쉽게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중학교 때처럼 공부했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더욱 더 어렵게만 느껴질 거예요. 중학교 때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중학교 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을 되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신이 안 되니까 내신 적고
수능만 준비해서 대학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시랑 정시 둘 다 망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내신은 포기하지 마시고 다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왜 자꾸 그런 얘기 말씀드리냐 하면 내신은 기본 개념 및 배경 지식이 되는 기반 학습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수능 유형 학습인 응용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수능만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고등학교 1학년들, 2학년들을 위해서 수능 전문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주변에 그런 학원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위해서 수능만을 대비해주는 그런 학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은 대부분들 고3이나 재수생들이 수업받고 있는 그런 학원들이기 때문에 고3들이 듣는 수업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좀 힘들겠죠. 수학을 예를 들자면 당연히 지금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념 공부도 없이 바로 기출문제 같은 경우 자히스토리 같은 문제를 바로 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잘 풀리나요?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내신 공부를 충분하게 열심히 잘 해서 챙겨주시는 게 개념 공부도 되고 어떤 이런 수능에 대한 배경 지식이 생기면서 수능에 기반 유형 학습적인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다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차츰차츰 열심히 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능 유형 학습 또는 응용 학습이 병행하게 되면서 이제 합격 가능성, 다음에 성적에 대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내신 공부를 좀 당연히 안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념 학습 이런 부분들이 크니까 반드시 꼭 챙기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여기시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죠.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공부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거나 시간 분배를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사용하는 교재가 나한테 맞는 교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높은 상위권 아이들이 풀고 있는 교재는 아닌지 아니면 사교육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너무 없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걸 모르겠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내가 뭐가 잘돼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시 전략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 전략을 안 세우고 공부만 막 열심히 하는 친구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